자, 이거 5, 6번 이거 진도를 나갈게요. 좀 어려운 질문들이고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자, 5번 자, 그 생각은 시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죠.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냐?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는 working one's way up 이렇게 하면 work 누구의 way up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연결이죠. 지금 바닥에서 시작해서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 새 생각은 may appear 보일지도 모른다. appear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들어가면서 어때 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들어가. 근데 사운드라는 게 지금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였으면서 소리가 아니라 뭐냐? 건전한. 그러니까 바닥에서 시작해서 노력해서 위로 올라간다 라는 말이 이 개념이 굉장히 건전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되게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일 거라고. 그러나 the major objection to it 그것에 대한 주요한 반대는 그것은 이 아이디어죠. 이것에 대한 주요한 반대는 이것이다. Too many of those 그들 중 너무 다수가 어떤 그들 후 시작하는 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중 너무 다수가 never manage to lift 이렇게 한 번에 갈까요? manage 투부정사 하면 뭐를 해내다. lift 들어 올리는 거를 결코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뭐를 들어 올리는 걸? 그들의 머리를 높게 들어 올리는 일을 거의 해내지 못한다. 충분히 높이. 다음에 to be seen. 충분히 다음에 항상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수동이 들어왔어요. 수동이. 그러니까 보여질 만큼 충분히 높이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한다. 뭐에 의해서 보여질 만큼? 기회에 의해서 보여질 만큼. 굉장히 영어식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 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제 성공을 하려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 기회를 잡는다는 표현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회에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기회한테 눈에 보일 만큼 그럼 기회 눈에 보이려면 기회한테 내가 보이려면 기회가 나를 보려면 근데 내 입장에서는 기회한테 발견되는 거죠. 발견되는 거. 그걸 지금 보여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높게 들어야 기회가 저놈 나 저놈한테 갈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얘네들이 머리를 충분히 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퍼튜니티가 있어. 얘가 사람들을 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한번 가줄까 이렇게 딱 둘러본단 말이죠. 둘러보는데 나는 바닥에서 시작했어. 그렇죠?
바닥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고개를 이만큼 들어 올려야 내가 이놈들 중에서 저놈이 눈에 띄네 하고 내가 저놈한테 가야지 이렇게 할 텐데 이 기회에 눈에 띌 만큼 충분히 머리를 높이 들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바닥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so 대신했죠. 그래서 이게 so 대시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게 있고 콤마가 없는 게 있고 콤마가 없는 거는 뭐 하도록 이렇게 들어갔죠. 콤마가 있는 애들은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so 혼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남아있다. 어디에? 바닥에 남아있게 된다. 기회를 그러니까 바닥에 남아있는 얘기가 기회를 잡아 못 잡아? 못 잡는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should be remembered. 기억되어야만 한다. 또한 그러면 이시 가주어가 되겠죠. 대절이 진주어가 되겠고 뭐가 또한 기억되어야 하느냐. 또한이니까 두 번째인 거예요. 이러면 이제 글의 구성이 다 나온 겁니다. 이것도. 이 글은 뭘 말하는 거냐.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나쁜 이유 첫 번째가 나왔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서 시작을 해도 뭐하냐?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닥에서 시작하면. 두 번째 이유,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면 안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더 아웃룩이 전망이 어디로부터 보는 전망? From the bottom. 이 바닥으로부터 보는 전망이 그다지 밝거나 encouraging 고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있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밝지 못하다고. 나는 해낼 수 있어. 씨발 나는 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얼마나 기회가 많은 곳인데 나는 여기서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온통 씨발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 그지 때 어떻게 뭘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 성공 못 하겠죠. 얘는. 그다음에 그것은 가진다. 뭐를 가지냐? 경향을 가진다. 이 지금 아웃룩이에요. 이 바닥에서 보는 이런 전망은 경향을 가지게 된다. 어떤 경향이냐? 죽여 없애려는 경향이 있어. 뭐를 죽여 없애려는 경향? 야망을 죽여 없애려는 경향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어집니다. 설명이. 우리는 불러요. 그것을 getting into a rut. 밑에 이제 수거로 나왔을 텐데 그냥 틀에 박혀버리는 것. 틀 안에 갇히는 것. 틀에 갇히는 것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 틀에 갇힌다는 것은 의미한다. 우리가 받아들여 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형성하기 때문에 뭐를 습관을 형성해 버리기 때문에 뭐의 습관? 일상의 루틴의 습관을 형성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건 또 뭐냐? 즉 습관을 어떤 습관? 마침내 되어버리는 너무 강하게 근데 주어 동사가 왜 어떻게 갑자기 붙냐? 이러면 so that인다. so that 마침내 돼버리는 너무 강하게 너무 강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연결이 너무 강하게 돼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cease 멈춰버리는 cease 멈추다
노력하기를 그것을 throw up 떨쳐버리려고 노력하기를 멈춰버리는 그런 습관을 형성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굉장히 길었죠. 자, 이게 이건데요. 자, 이게 지금 바닥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바닥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바닥에서 시작하면 일단 태도 자체가, 본인의 태도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옛날 뭐 위인들이나 영웅들의 얘기 같은 걸 보면, 이제 막 영웅들의 얘기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다음에 막 완전히 막 바닥이고 막, 근데 뭐해? 그럼 이제 주인공들 보면 막 어때요? 누가 봐도 완전히 거지 새끼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눈은 초롱초롱하고 반짝이고 저를 잘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막 밝고 막 이런 사람이, 이런 주인공이 많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주변에 누구보다 내가 제일 바닥에 있고 막 이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성격이. 네? 이래? 아니면 씨발 내가 뭐가 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려면 어때야 돼? 씨발 내가 지금 바닥이지만 나는 올라갈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바닥에 있다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만들 거냐? 되게 자신이 있겠어 없겠어? 되게 자신감 없고 모든 것이 막 어둡고 세상이 되게 다 지겹고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되냐? 야,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너 올라가야지. 내가 뭐 올라가? 난 그냥 이 상태로 살 거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게 결국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왜? 바닥에서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 바닥에서 그냥 보면 세상이 그냥 내가 뭐가 되겠어? 그냥 늘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찰 거고 그냥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데일리 루틴이라고 하면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이 생겨버려.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습관이 무슨 습관인데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이 습관이, 근데 그래서 뭐 해버려? 우리가 그걸 떨쳐내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멈춰버리게 된다고. 이제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됐어. 이게 너무 강해서 나는 이제 이걸 못 떨쳐낸다고. 알겠죠? 그 정도의 습관이 돼버린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이유다. 관계부사 와 있죠? 가주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진주어가 돼야 되는 거. 또 다른 이유이다. 그것이 하고 페이가 지금 지불하다가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가주어, 이게 진주어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페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페이한다. 근데 이 페이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는 뭐를 지불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진주어가 돼버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요. 목적어가 없을 때는 제값을 한다. 뭐가 제값을 한다. 뭐 그거 보람 있네. 값어치 있네. 그러면 시작하는 게 one or two steps above the bottom. 바닥 위에서 한두 단계, 바닥 위로 한두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또 다른 이유인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가 뭐라고? 바닥에서 시작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고
너무 바닥이라서 기회를 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뭐라고 결국 너무 바닥에 있으면 전망이 너무 어두워서 좋은 태도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 좋은 태도를 형성을 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야? 그게 고스란히 그런 패배주의 같은 태도가 본인한테 고스란히 뭐가 돼버려서 습관처럼 고정돼서 붙어버려서 떼내려고 해도 안 떼내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절대 성공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해야 된다고? 한두 단계라도 더 위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더 위에서. 바닥에서 시작하지 말고. By so doing. 그렇게 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은 형성한다. 뭐를? 그런 습관을 형성한다. 뭐의 습관을? Looking around. 둘러보는 것의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또 뭐의 습관을? 관찰하는 것의 습관을. 뭐를 관찰하는 거? 어떻게 타인들이 get ahead, 앞서가다죠. 어떻게 타인들이 앞서가는가를 관찰하는 것의 습관. 기회를 보는 것의 습관. 이제 마무리죠. 그리고 뭐의 습관? embracing, 포용하는 것의 습관. 그것을 기회겠죠. without hesitation, 뭐 없이, 주저함 없이, 기회를 포용하는, 기회를 잡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잡는 그런 습관을 형성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그렇게 함으로써가 뭐냐? 이거죠. 한두 단계라도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함으로써 그래야 뭐한다? 주변을 자꾸 둘러보는 습관이 생기고, 바닥에서 시작하면 주변을 안 본다고. 주변을 안 봐. 그 다음에 한두 단계라도 높은 데서 시작해야 주변을 둘러보고 딴 사람들이 어떻게 앞서가고 있는지도 관찰하고, 그리고 기회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회가 오면 주저없이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제조차도 요즘 학생들이 이게 그러니까 글이 좀 요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가, 야, 너 높은 데서 시작할래? 아니면 바닥에서 시작할래? 이렇게 물었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겠어? 당연히 높은 데서 시작할래요. 지금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한 15년, 한 20년 이 정도 전쯤이면, 내가 여러분만 할 때나 막 이런 때는, 야,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좀 여기서 시작해서 고생도 하고 그래야지, 이런 관점도 있었어요. 이렇게. 알겠어? 젊은 사람들이 고생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런 거. 알겠어?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이를테면 뭐 흥부와 놀부 얘기가 있어. 현대적 가치관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흥부는 착하지만 어쩌고 착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고, 놀부는 못됐지만 막 부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누가 좋냐 하면 옛날이야 놀부 나쁜 놈 하고 흥부. 근데 요즘에 현대적 가치관으로의 해석은 보통 뭐라고 해요?
아우 능력도 없는 놈, 자식만 많이 낳아가지고 어? 괜히 뭐 착하기만 해가지고 뭐해?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데 난 차라리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좀 옛날 가치관으로 지금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좋아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필자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개소리 하지 마. 바닥에서 시작해서 뭐가 좋아? 바닥에서 시작하면 절대 성공 못해. 지금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그래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치도록 노력해가지고 진짜 탑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되게 좋게 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글은 그런 거 없다 이거. 개천에서 용이 어떻게 나냐? 개천에 살다 보면 용이 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태도가 어떻게 돼? 패배주의에 물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려면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정신력이 강인해야 되는데 바닥에 있다 보면 정신력이 어떻게 돼? 폐인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어떻게 올라가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죠? 기회를 잡을 수도 없다. 그 다음에 패배주의에 쩌들어서 패배주의적인 태도가 몸에 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 만약에 내가 진짜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녀. 학교도 못 다니는데 학교도 못 다니는데 진짜 미치도록 가난한 놈 A하고 B가 있다고 쳐. 둘 다 비슷하게 가난해. 근데 B가 조금 더 덜 가난해. 얘네보다 조금 더 잘 살아. 그래서 A는 진짜 하루 24시간 자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면서 사는 거야. 공부는 1도 못하고. 근데 B는 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서 하루 24시간 일은 하긴 하는데 저녁 시간에는 잠깐 좀 짬이 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야학? 정식 학교는 아니고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면 이게 봉사 동아리, 야학하는 이런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야학이 뭐냐면 말 그대로 밤에 동네 같은데 이런 못 사는 동네 같은데 가서 대학생들이 뭐 해주는 거야? 공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낮에 일하고 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서 낮에 일하고 밤에 야학을 가는 거야. 얘는 밤에도 일해야 돼. 그럼 얘가 조금 더 낫죠? 한두 단계 위에 있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는 진짜 빠름에 있고. 그럼 얘가 야학을 갔어. 야학에서 A, B, C, D 영어도 배우고. 알겠죠? 뭐 1 더하기 2는 3이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얘는 진짜 일자 무식이고. 이렇게 했더니 1년 뒤에 이렇게 또 뭐 어떤 회장이 지나가다가 이 둘을 봤다고 쳐. 자네들 고생하는구만. 정말 자네들 같은 젊은이 좋아. 내가 자네들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내가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근데 그래도 ABCD는 알아야 되는데 이랬다고 쳐. 그러면 얘는 못 가. 못 가요. 얘는 기회를 못 잡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누구 데려가겠어? 그래도 ABC는 알아야지. 자네를 데려가겠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이 필자가 하는 얘기는 바닥에서 진짜 바닥에서 시작을 하면 기회를 못 잡는다. 난 패배주의에 쩔어있게 된다. 이러니 어떻게 성공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눈꽃만큼이라도 기회를 잡으려면 그래도 조금 더 뭐가 좀 있어야 될 거고. 알겠죠? 네. 좀 더 위에 있어야 여유가 있으니까 주변도 돌아보고 막 발전하려는 용기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지. 너무 바닥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네? 넘어가시죠. 자, 6번. 자, 홉스라는 사람이 홀드 댓 이렇게 하면 주장하다 이렇게 하면 돼. 주장하다. 홉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냐?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미리 뭐를 안다면 최악을 안다면 어떤 최악? 전쟁이 할 수 있는 전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 그럼 이 대은 뭐죠? 이 대은 뭐죠? 안 돼. 그쵸?
할 수 있다 뭔가를 우리에게 여기 목적어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목관대예요. 전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 지식이 효과적인 prevent의 형용사형이죠. preventative. 예방하다인데 예방하는 효과적인 예방하는 measure. measure는 이럴 때는 측정이 아니라 조치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예방 조치이다. 우드니까 예방 조치일 것이다. 혹은 예방 조치가 될 것이다. 말을 좀 합해보면 홉스는 뭐라고 주장했냐?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악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될 거라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가 될 것이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미리 안다면 그러면 아 전쟁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was writing 쓰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Civil War 내전에 대해서 쓰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홉스가 지금 이렇게 주장했다 했잖아요. 홉스의 이 주장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에 대해서 쓴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쓴 말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내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썼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내전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 세력 대 세력의 전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라 안에 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 뭐 할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전쟁을 안 하게 될 거라고. 예방을 하게 될 거라고. As opposed to 뭐가 아니라 내전 International War 국제적인 전쟁, 즉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느꼈으니까. 뭐라고 느꼈으니까? closeness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까움이 준다고 느꼈으니까. A greater potential 더 큰 포텐셜, 잠재력을 준다고. 뭐 할? 상처 입힐, wound, 상처 입힐, 부상시킬 더 큰 잠재력을 준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 전쟁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야 라는 말을 뭐에 대해서 해서? 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왜? 가까움이 더 큰 잠재력을, 상처 입히는 더 큰 잠재력을 주니까. 가까움이 뭐 얘기하는 거야?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면 나라 안에서의 전쟁이. 나라 안에서의 전쟁이 오히려 나라 바깥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고. 상처를 입힐.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예 우리가 증오보다 무서운 게 애증입니다. 애증이라는 게 뭐예요? 애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거. 사랑하니까 증오하는 거. 이게 지금 뭔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저 새끼 나랑 별로 상관도 없어. 내가 쟤에 대한 애정이 없어. 그러면 내가 별로 화가 안 나. 저 새끼가 뭘 하든. 알겠죠? 근데 다만 뭐 이런 거. 그냥 내 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걸 제가 가져갔어. 밉기는 하겠지.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런 관점에서 밉겠지. 근데 내가 얘를 사랑해. 사랑하는데 얘가 뭔가 내 기대대로 안 움직이고 얘가 나쁜 짓을 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냥 내 걸 제가 뺏어갔네 이 나쁜 새끼. 근데 그걸 뺏어간 게 그냥 모르는 사람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놈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뺏어가는 것도 화난데 그게 너라고? 그게 너였다고? 그게 너였어?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보면 결국 가깝다가 멀어지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애초에 애정이 없었던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놈들끼리 싸우게 되는 게 훨씬 더 치열하고 무섭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거죠. 또 배신감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까움이라는 게 멀리 있는 놈들 간의 전쟁보다 뭐 할 거라고 훨씬 더 상처 입히는 잠재력이 더 크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홉스는 구체적으로 내전에 대해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내전에 대해서 뭐라고 썼어?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 미리 예방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내전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면. 자, 생각해보자.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애증이 들끓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그렇게 알기 위한 공부를 하자고 얘기를 했건만 어쩜 이렇게 영혼들이 빠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거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 기차 맞죠? 근데 요즘 기차 여러분 이런 기차 알아요? 네. 증기기관차인데. 아 근데 나도 이런 차를 타봤다는 건 아닙니다. 나도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기차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돼요. 근데 이 안에 뭐 부상자가 나오고 어쩌고 그 부상자를 보면 가슴이 아파서 기차를 세우고 빨리 좀 돌봐줘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예정된 기차는 예정대로 달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알아들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아픈 사람이 나오고 이 안에서 지금 못 갈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차를 세우고 돌봐주고 싶어도 기차는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 마음이 아파요. 마음 찢어진다고. 동현아 그거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몇 번을 얘기하네.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도대체 의미가 뭐가 있냐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데 눈에 아무런 의지가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 도대체 분명히 이걸 다 알아서인가? 아니에요. 알아서 그러는 거면 내가 왜 모릅니까? 그거를 다 알지. 근데 분명히 내가 지금 니네가 모르는 걸 전달하는 포인트가 있는데도 무슨 말이 들어오는지가 이미 귀에서는 차단이 됐어. 이미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돼 있단 말이죠. 그게 왜 나왔냐는 거지. 왜? 뭐 무슨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왜 나왔냐는 거야. 이렇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이 시간에 나와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죽겠다. 그게 다가 아니야. 뭐 하려고? 지금도 동현아, 뭔 말이든지 지금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그럼 뭐하러 나왔냐는 거야. 뭐하러 나왔냐고 도대체. 힘들면 힘든 만큼 힘들게 나왔으니까 뭔가를 가져가야죠. 힘들게 나왔으니까 뭐를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럼 뭐하러 나와 있냐고. 그럼 안 나왔어야 된다고. 안 나왔어야 돼.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잤어야지. 그냥 알겠어?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태도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학원이라는 걸 다니니까 안 다닌 것보다 낫겠지.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으로 학원에 가서 1도 안 들었는데 무슨 메커니즘으로 학원에 가기만 하면 성적이 나옵니까? 도대체 돈만 뿌린 거지. 그건 그냥 얘기해. 돈만 뿌린 거지. 그 다음에 또 아침 수업에 나갔으니까 안 나간 것보단 낫겠지. 왜요? 집에서 자면 체력이라도 더 나아질 거 아닙니까? 1시간만큼. 근데 나와서 안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으로 나갔으니까 안 나간 것보다 낫겠지. 이건 마치 어렸을 때 내가 그걸 잘하지는 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그래 너는 했으니까 상 줄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걸 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른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 성장해 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결과가 나오게끔 본인이 실질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 있으니 보상을 해달라? 아니 다시 얘기하면 사과를 따라고 했어요. 사과를 따라고 했는데 사과를 안 따고 밑에서 내가 사과를 쳐다보고 있었으니 나도 사과 하나 주시오라고 말하는 거 뭐가 다르요? 사과를 따라고 했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와서 들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듣지 않고 그냥 안 돼요. 아무튼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consider, 자 고려하라. 그 건설적인 관계들을 고려해보라. 미국이 발전시켰던 건설적인 관계들을 생각해보라. 독일 그리고 일본과 여기에 지금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미국이 얘네와 발전시켰던 건설적인 관계들.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건설적 관계를 발전시켰다. 얘네랑. 시작하여 분사구문. 즉시 뭐 이후에 즉시 그 끔찍한 사건들. 2차 대전의 끔찍한 사건들 직후죠. 그러니까 즉시 후니까 직후에 시작하여 얘네와 발전시켰던 건설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라. 자, 2차 대전 독일과 일본이 일으켰죠. 독일은 유럽에서, 그 다음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각각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를 작살낸 게 양쪽에서 다 작살낸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얘네들은 원수였는데 지금 이 말대로라면 뭐라고 했어요? 2차 대전 때 원수였는데 2차 대전의 그 끔찍한 사건들 얼마나 끔찍했어요. 이거 마무리 뭘로 지었어? 원자폭탄 아닙니까? 원폭으로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다고. 이렇게 둘 간에 진짜 이를테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원폭을 투하했다. 이 둘이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구대천이라는 말 알아요? 같은 하늘을 지고 살아갈 수 없다 이거. 불구대천의 원수죠. 근데 그 끔찍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지금까지도 그 원폭의 피해자들이 유전자 속에 이런 기형의 유전자를 안고 살아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작사를 저질렀는데 근데 이러면 둘이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뭐라 했어요? 그런 2차 대전의 끔찍한 사건 그것도 오랜 후에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 직후에. 그렇게 끔찍하게 죽고 죽이고 해놓고 그거 끝나자마자 시작해서 뭐 했어? 얘네랑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켰대요.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 미국하고 일본은 가까워 안 가까워? 안 가깝다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원은 이렇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그냥 뭐야?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 이게 된다는 거지. 근데 내전은 가까운 사람끼리는 친하다가 배신감에 돌아서면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 말이야? 차라리 먼 나라와의 전쟁은 이렇게 끔찍하게 죽고 죽이고 했어도 그냥 한번 봐라 어땠는지 얘네들 어땠는지 그냥 끝나고 나니까 악수 우리 이제 친구 이거 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then 그 후에 비교하라. 그것을 뭐랑 비교하라? The overheated emotional reaction이랑 비교하라. 잘 봐야 돼요 문장을. 자 뭐랑 비교하라? 그 과열된 감정적 반응과 비교해보라. 자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끔찍하게 2차 대전 치르고 그냥 건설적인 관계 이건 감정적인 관계일까 아니면 그냥 이익 때문에 맺은 관계일까? 이익이에요. 그렇게 끔찍하게 싸웠어도 야 우리 뭐 감정 같은 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야? 우리 서로 이익이 되게 이제 친구하자.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뭐랑 비교해보라? 과열된 감정적 반응이랑 비교해보라. 어떤 네가
여전히 bound to get. 네가 여전히 be bound to 부정사. 이거 원형이 bind고요. bind의 수동형이니까 bind가 뭐야? 묶다라고 묶다. 그럼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묶여져 있다. 그 투부정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도록. 알겠어? 이렇게 하게 되도록 묶여져 있다. 라는 게 뭔 말이냐? 이렇게 하게끔 묶여져 있다. 그럼 뭐야? V 하게 되어 있다. 예정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여전히 get 하고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얻다죠. 네가 여전히 얻게끔 되어 있는, 네가 여전히 가지게 되어 있는 그 과열된 감정적 반응과 비교해보라. 이거 끝까지 다 봐야 알아요. 뭐 함으로써? bringing up, 떠올리다. 떠올림으로써. 뭐를? 더 시빌워를. 시빌워가 아까 내전이라고 했는데 더 붙여주고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내전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남북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남북전쟁을 떠올림으로써 단지 대략 어디에서든 어디에 in the American South 미국 남부의 단지 대략 어디에서든 이 남북전쟁을 떠올림으로써 네가 얻게 되어 있는 과열된 감정적 반응이랑 이 미국이 전쟁 끝나자마자 일본 독일이랑 맺은 건설적인 관계를 한번 비교해보라. 됐어요? 자, 여러분이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미국의 남북전쟁. 미국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 남북전쟁이 있을 시기에 북부, 그다음에 남부. 남부는 환경이 좀 받쳐줍니다. 환경이 좀 받쳐줘서 주로 농업에 의존했어요. 주로 농업에. 북부는 공업에 의존을 했었고. 그러면 남부는 농업에 의존을 했었고 전통적으로 늘 이렇게 원래 잘 살고 있어. 농업시대. 이제는 여기는 이제 막 공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농업이 안 되니까 여기는 기후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얘는 농업이 이제 엄청나게 발달하니까 특히 목화 산업 같은 거죠. 목화 농업 같은 게 엄청나게 발달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노동력이 필요해. 이 노동력을 누구로 충당했어? 노예들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흑인 노예들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이 북부 애들은 이제 뭘 하게 되냐? 이제 막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해. 농업이 안 되니까. 공업을 발전시켜서 공장을 지어서 이제 뭐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얘네도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노예를 다 데려다 써. 알겠어? 그러면 북부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예들이 뭐가 되면 프리해지면 노예가 해방이 되면 얘네들도 돈 벌려고 도시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이 공장이 있는 도시로 몰려들 거고 그러면 공장을 돌려서 지네들이 돈을 벌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링컨 아저씨 같은 사람들도 물론 노예,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노예로 씁니까? 노예를 해방시키자 이렇게 좀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북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인 거죠. 링컨이라는 사람도. 농업보다는 뭐야? 이쪽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했던 거고. 어쨌든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남부와 북부로 갈려서 결국 생존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 윈, 루즈. 지금도 북부는 미국의 북부는 공업이 발달해 있고 미국의 남부는 아직도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 바이든이죠. 바이든 아저씨 전에 누구였어요? You fired. 트럼프 아저씨잖아요.
트럼프 아저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저 미친 새끼가 설마 되겠어?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결국 남부에서 몰표를 받아서 결국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왜 남부에서 트럼프를 몰표로 지지를 했냐? 남부의 소외감 때문이에요. 남부의 소외감이에요. 남부 사람들은 이 남북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부가 남북 전쟁에서 이긴 이래로, 알겠어? 이 남북 전쟁에서 이긴 이래로 미국의 주도권이 나왔지만 성장의 주도권, 어떤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주로 북부가 다 챙겼다고 보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남부는 아직도 많이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미국의 여러 풍경들이 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지만 막 엄청난 대도시 마천루 막 이런 이미지, 뭐 뉴욕 막 이런 느낌도 있지만 또 어떤 느낌도 막 차 타고 막 몇 시간씩 가도 막 끝없이 막 광활한 사막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후자의 느낌인 곳이 막 그러다가 막 어쩌다가 막 먼지 펄펄 날리는 막 주유소나 아니면 막 카페테리아 하나 있는데 내려가지고 커피 앤 도넛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씩 먹고 막 이런 느낌의 낙후된 곳들이 지금 남부의 모습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남부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계속 얘기를 듣는 거야. 그 북부 새끼들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듣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커 손자들도. 그러니까 남북 전쟁에 관해서 혹은 북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약간씩 그게 앙금이 남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북부에 대한 혹은 그 남북 전쟁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부에 가서 지금 남부에 가서 어디서든지 간에 이 남북전쟁 얘기를 떠올려 보면 여기서 끄집어내 보면 그러면 네가 반드시 뭐를 얻게 돼 있냐?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남북전쟁 북부 새끼들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 이런 반응을 얻게 돼 있다고요. 과열된 이런 반응을 얻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반응이랑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그 상대방 나라랑 얼마나 빨리 친해졌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알겠어? 내전은 이렇게 친해지기 힘든 거라고. 알겠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이렇게 금방 극복이 되지만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문장을 길게 썼다. The war, 그 전쟁 between the states 주죠. 이때는 그 주들 사이의 전쟁. 그러니까 남북 전쟁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주들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being fought, 싸우다, 싸워지다.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싸워지다를 다시 또 이걸 붙였으니 싸워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마무리로 다시 이렇게 붙이니까 싸워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수동진행이라고. 수동진행. 여전히 이 전쟁은 치러지고 있다. 이거예요. 싸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앙금이 해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다고. 남북전쟁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끔찍하게 원포까지 투하했던 전쟁은 끝나자마자 휴전협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은 찰떡관계가 됐어요. 찰떡관계가. 알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남북전쟁은 지금 끝난 지 몇 년입니까? 1800년대 후반인데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 1900년대 후반 거의 150년, 16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고. 알겠죠? 어디에서? 집에서 여러 수준에서 아직도 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수준이라는 게 뭐 진짜로 무기 가지고 빵빵하고 싸우는 수준은 아니지만 알겠죠? 뭔가 다른 여러 가지 수준들에서 여러 가지 차원들에서 여전히 전쟁은 진행되고 있다. 거의 한 세기 반 후인데 알겠죠? 거의 한 세기 반이 지난 후에도 뭐하는 반면에 우리의 외국의 적들은 언제 외국의 적들은 50년 전의 외국의 적들은 현재 뭔데? 친구인데 50년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은 엄청난 친구인데 이거 미국에서 쓴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난 우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미국이랑 제일 친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핀치에 몰려서 일본과 한국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미국은 1도 고민하지 않고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일본이 아직도 전략적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엄청 친해요. 미국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친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일본 애들이 왠지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왜? 좀 이런 게 있는데 일본 애들은 스미마셍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되게 좀 굽신굽신하는 것도 있고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것도 있고 일본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도 좋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훨씬 더 셉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본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절친 하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물었을 때 한국이라는 대답보다는 일본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게 돼 있다면 그 정도로 일본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친구가 되어 있다면 이게 외국의 적들은 50년 전에 외국의 적들은 우리의 친구들인 반면에 한 세기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전쟁은 집안에서 뭐하고 있다? 열심히 치러지고 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family feuds 분쟁, 가족 분쟁은 더 쓰라리다. 그리고 더 지속적이다. 뭐보다? neighborly dispute보다. dispute도 분쟁. 말했죠. 영어는 같은 단어 쓰기 굉장히 싫어한다고. fuse 둘 다 똑같은 거고요. neighborly 이웃의 형용사예요. 선생님 ly 붙었는데요. 아니죠.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거지만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네이버가 뭐예요? 이웃. 명사잖아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였으니까 이웃의 형용사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알겠죠? 그러면 꾸밀 수 있죠. 이렇게. 이웃의 분쟁들보다 더 쓰라리고 더 지속적이다. 뭐가? 가족의 분쟁이. 이런 법이다. 그래서 뭐 주제가 딱 명확하죠. 뭐야? 내전의 어떤 심각성? 내전이라는 게 얼마나 인터내셔널 워에 비해서 무서운 건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